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봅시다. 네, 시장 하락에서도 우리는 힘을 내고 매매를 해봐야겠죠? 현덕이 덕분에 시간입니다. 기운이 좀 빠지는 월요일이긴 해요. 예. 안 그래도 월요병인데 또 이렇게 눈도 내리고 계좌는 차갑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 와중에도 상승하는 종목이 저희가 현덕이 덕분에 종목에 있어서 소개 먼저 해드려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죠? 현대위아인데요. 네. 이 종목을 제가 이제 75,000원까지 잡으면서 뭐 급등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투자 기간 한 3개월 정도 좀 보면서 사실 3개월 만에 50% 이상 올라가는 것도 좀 쉬운 일은 아닌데 요새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사실 시장이 지금 같은 경우도 코스피가 2%가 넘게 빠졌다 하락이 나왔지만은 현대위아와 관련된 현대차 관련주는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현대위아가 이제 열 관리 시스템이죠. 이 열 관리 모듈을 국내 최초로 개발을 해서 이 GMP의 탑재를 확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현대위아를 여기서 말씀을 드렸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열 관리 모듈을 현대에서 이제 입찰했다 그랬죠. 사실 근데 우리가 딱 봐도 현대위아는 현대차 거고 입찰해가지고 뭐 당연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어떤 기대감이 먼저 올랐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오다가 이젠피설의 이 열관리 모듈 시스템이 탑재가 확정되면서 급등이 나온 겁니다. 아직까지도 죽지 않고 있죠. 결국에는 시장의 큰 그림은 반도체와 전기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좀 전에 우리가 삼성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만은 오히려 이런 어떤 하락이 나왔을 때 매수 기회를 삼는 게 맞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너가 잠깐 없어지는 것은 좀 당연히 타격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미 장기 투자는 다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매뉴얼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속도 면에서 아니면 또 어떤 새로운 투자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좀 지연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IT 쪽에 있는 것은 이번 연도 호황에 있어서 이미 다 결정 지어진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주가는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 본다면 정고점이었던 91,500원을 뭐 단숨에 넘어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런 모멘텀으로 거의 한 60%, 70%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이런 종목들은 정고점대에서는 좀 매도 의견, 그러니까 수익 관점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현대 관련주에서도 그리고 아직 못 간 종목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제가 차차 공개를 해드리면서 일단은 현대위아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장중에 80% 수익이 났고요. 사실 다른 현대차 그룹주들 다 같이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은 현대위아가 뉴스가 또 나오면서 맞습니다. 되돌린 현상이 나왔습니다. 강한 힘, 또 투자자들의 관심이 보여졌고요. 이외에 또 오늘은 어떤 종목을 새롭게 살펴봐야 될지 키워드 기대수익률 투자 기간으로 열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역대급 실적 그리고 2주 안에 25% 수익을 내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반도체 실적이 슈퍼사이클에 들어온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이재용 부회장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역대급 실적은 작년에도 나왔고요. 그게 역대급 실적인데 이번 연도에는 더 큰 역대급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뭐 미국의 반도체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도 계속 신고가를 이미 뭐 50%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그 실형이 악재는 악재입니다만은 그 기회를 매수 기회 상당히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업황 자체는 좋기 때문에요. 그렇죠. 제가 이 기대순위 같은 경우도 2주 잡았는데 이번 주 시장을 봤을 때 제가 뭐 이번 주에 시장이 쉽게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에는 종목들 먼저 올라갈 텐데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넉넉 잡아 2주 보는 거고요. 실제로 실적이 이번 연도부터 시작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연도 호황기를 누려서 설비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다음 달부터 준공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연도부터 실적이 잡힌 기업이 꽤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주가는 이제부터 시작인 기업이 꽤 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을 2주 안에 25%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반도체 관련주가 나올 것 같아요. 키워드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실제로 이 반도체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파운드리 슈퍼사이클, 이 사이클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사실 뭐 이거는 진짜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이걸 좀 짚어본다면은 역대급 2020년도에 또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위탁 생산하고 이제 팹리스가 좀 바뀌었다는 겁니다. 원래 팹리스는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파운드는 이제 위탁 생산만 하는 기업인데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해서 어떻게 보면 공장한테 이제 수주를 주는 거죠. 근데 그 파운드리가 이제는
갑과 을이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예전 같은 경우는 좀 나한테 맡기면은 좀 싸게 해줄게 그래서 할인도 해주고 TSMC 같은 경우도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기업이기 때문에 파운드리에 있어서 뭐 10%, 20% 할인을 해줬는데요. 이제 바뀌어가지고요. 오히려 좀 골라서 받을 정도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 매출이 좀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2020년도에 파운드리 매출을 본다면은 846억 달러, 원화로 91조가 나오고 있고요. 2021년도에는 작년보다 6%가 더 커진다는 전망입니다. 아마 내년도엔 더 커질 거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TSMC가 이제 2021년도에 설비 투자액을 약 30조를 제시했습니다. 작년 매출의 거의 한 70% 가는 금액이고요. 이번 연도 매출의 거의 절반 이상을 지금 이 설비 투자에 투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이 TSMC를 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TSMC 입장에서는 그 점유율도 삼성보다 지금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훨씬 더 키우기 위해서 더 큰 투자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10조를 투자한다고 했었는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에 14조 원 나왔는데 이번 연도에 그 14조 원 중에서 10조를 설비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삼성전자도 이제 이 TSMC를 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건데요. TSMC는 더 달려가고 있다. 그만큼 업황만큼 본다면은 뭐 진짜 이 슈퍼 호황기 중에 슈퍼 호황기이기 때문에 관련 장비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뭐 매출면에 있어서 크게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하나 더 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모바일 쪽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모바일 반도체 주문도 너무 몰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공급 비상이다. 지금 이 주문을 받는 것도 대주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지금 그 AP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인데요. 이거를 만들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내용을 좀 살펴본다면은 전 세계 대형 고객들의 주문이 좀 모여들면서 이걸 맞추기도 좀 힘든 상황인데 지금 이제 삼성이 최근에 최첨단으로 이제 5나노미터 공정 기반의 모바일 AP인 엑시노트죠. 엑시노스 200, 2100을 무선 사업 부의 요금만큼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 생산 물량까지, 그러니까 내가 스마트폰을 팔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 맞춘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이 스마트폰도 물량을 좀 줄이고 대신에 퀄컴의 물량까지 조절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 봤을 때 정말 뭐 어떤 삼성전자 물량까지 못 만들 정도로 반도체 주문이 몰리고 있다. 이게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결과거든요. 그런 모습 봤을 때 지금 2021년도 시장은 결코 지금 뭐 죽지 않을 시장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고요.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달에 공장 준공에 들어갑니다. M16 공장 준공에 들어가서 이 초미세 공정에 가속도가 붙인다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이제 이번 연도에 파운드리가 커지고 IT의 어떤 그 초호황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미세공정으로 가는 기업은 초호황을 누리는데 미세공정을 가지 못하는 기업은 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디램 공정에 있어서 이 미세공정에 좀 가속도가 붙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EUV 공정에 적용된 SK 하이닉스의 첫 생산 라인이 다음 달 들어가는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최태원 그 회장까지도 참석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M16 공장에서 EUV 공정을 적용한 첨단 4세대 10나노급 이 디램 양산 계획이 있어서 관련 장비라든가 소재 기업들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다면 관련된 장비와 소재를 보신다면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 봤을 때 지금 바닥권에서 있는 종목을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해서 지금 대표적인 기업들의 이야기 그리고 최근 반도체 업황의 분위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그 안에서 한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를 해볼까요? 네, 이 종목이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 꽤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좀 많이 빠져있던 상황인데 메카로라는 종목을 바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메카로는 이 전구체하고 이제 히터블럭을 만드는 기업인데 실제로 이제 증착이나 방막에 들어가는 부품과 소재를 만들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장 그 점유율을 꽤 크게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구체 같은 경우는 이제 전류 누설 방지를 위해서 방막 증착용 화학 물질인데 방막 증착에 사용되고 있고요. 이 반도체가 이제 적층 구조로 갈수록 이 미세화가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드램 공정이 10나노미터대로 진입되고 있는데 증착 라인도 증가하고 있고
원래 그 기본적인 이 전고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이 SK하고 일본 기업이 들어오면서 여기 쪽에서 좀 매출 좀 줄었거든요. 다만 실질적으로 원래 지금 그 매출 규모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캐시카운 나오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하이닉스 드림이 이제 21나노미터 공정에서 지금 이 메카로에 ZM40이라는 전고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점을 유지하고 있고, 대만 쪽에서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좀 소문이 있습니다. 그것만 나온다면은 주가는 더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터블록까지 본다면, 히터블록은 뭐냐면은 이 열 웨이퍼를 열 에너지를 균일하게 이제 좀 공급해주는 그런 기능성 부품인데, 이게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꾸준한 수요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매출은 더 올라갈 것이고, 만약에 시장이 작아진다 하더라도 계속 쓰이면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장비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갔다가 그 사이클이 돌아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매출이 꾸준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소모성이기 때문에 좀 매출면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점유율이 70에서 80%이기 때문에 역시나 시장 점유율 1등을 하고 있다. 지금 시장 점유율 1등에 삼성과 하이닉스에서 비중을 꽤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사실 좀 그 주가는 굉장히 바닥에 있다라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품절주입니다. 최대 주주가 60%, 자기 주식 3%에서 지금 이 물량이 다 잠겨 있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이 35%밖에 없습니다. 이런 품절주 같은 경우 보통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주가가 바로 상한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면 최대 주주는 안 팔 거 아닙니까? 자기 주식 안 팔 거 아닙니까? 그럼 살 수 있는 물량은 요 35% 물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메카로가 지금 이 대만 쪽에서 이 전고체 같은 경우도 원래는 삼성과 하이닉스로 다 들어가고 있었는데, 대만 쪽에 매출 잡힌다면은 주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 얘가 지금 아직까지는 소문인데요. 아마 뭐 조만간 발표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소문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런 어떤 재료를 좀 기대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특히나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태양광 쪽에서도 많은 어떤 그 기대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 자회사가 이제 방막 태양전지도 개발을 하고 있어서 태양광 시장 쪽에서도 지금 메카로 같은 경우는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 일단 전고체 쪽에서 새로운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최근에 좀 올라왔었습니다. 다만 올라가고 나서 보시면 주가가 이 15,000원대를 넘기지 못했거든요. 7월 달에도 그랬고 9월 때도 거래가 못 갔고요. 계속 매물대 막혀있던 모습인데 지금 이달 들어서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 이 15,000원을 한 방에 돌파하면서 이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입니다. 밑에 거래량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대형 거래가 나오고 있죠. 이런 대형 거래가 제가 볼 때는 2, 3일만 이어진다 하더라도 제가 말하는 목표가까지 좀 쉽게 갈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트 좀 길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좀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 것 같지만은 매커리가 그 과거에 보시면은 2017년도에 45,000원까지 갔던 종목이거든요. 이 당시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거의 독점을 하던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전고체 물량을 SK가 자체 개발했던 그 자회사하고 그다음에 일본에 뺏기면서 주가가 좀 내려왔던 건데, 지금은 그 매출이 다시 대만 쪽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를 17,800원, 2차 목표가를 21,000원까지 말씀드릴 건데, 21,000원 본다 하더라도 여기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과거에 비했던 실적을 본다면 굉장히 빨리 올라갈 수가 있고, 지금 매출이나 실적도 못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작년 같은 경우만 좀 주춤했을 뿐이지 그 실적이 다시 2, 3년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은 주가는 바로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메카로라는 종목은 손절가 13,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는 17,800원, 2차는 21,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이 좀 밀려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무료 방송에서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4시 반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장이 그 전주까지만 해도 급등이 나왔었는데 지금 주춤하고 있죠. 이럴 때 어떻게 기회를 잡아야 되는지, 이 시간을 잘 보내시면은 제가 볼 때는 2, 3주 뒤에는 큰 수익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시간을 잘 못 보내시면은 나중에 후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략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거니까 4시 반 무료 방송에 꼭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장 하락에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현덕이 덕분에. 덕분에. 최현덕과 함께하고 싶다고요? 방법 하나,
인터넷 검색창에 MBN 코드를 입력하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최현덕 무료방송을 클릭하세요. 둘, 휴대폰 문자 받는 사람에 샵 2034를 입력하고 내용에 최현덕이라고 써서 전송해주세요. 접속할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봅시다.